최근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다 할 모멘텀, 재료 나타나고 있지 않은 말 그대로 방향성 없는, 재료 없는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밤 두 가지 큰 뉴스가 전해져 왔었죠. 한 가지는 이집트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하나가 이제 이슈로 대두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포르투갈에 대한 정치 어떠한 그 불안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유로존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감. 지난밤, 간밤 사이에 우리 시장 내에 전해져 왔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정유 가격,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대두 문제, 이 부분이 과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됐다. 그 포인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 어느 누구도 유가에 대한 전망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가에 대한 전망 불투명하다. 그 이유 한번 살펴보겠고요. 과연 이 포인트, 핵심은 과연 이러한 부분들, 이집트에 대한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에 따라서 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부분 꼭 주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장기화로 발전이 된다. 조금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경기 부양책, 그 방향성이 조금은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라는 쪽에 지금 시각을 맞추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전망 불투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지난밤 WTI 가격 기준으로 해서 배럴당 101불 35전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어떤 그 배럴당 100불을 돌파하는, 최근에 유가 WTI 기준으로 95불대에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중동의 진영학적 리스크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배럴당 100불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들이 야기가 됐었죠. 이집트 하면 사실상 원유 생산은 크지 않습니다.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대한 나라의 위치 자체가 어떤 원유 수송에 있어서, 유통에 있어서의 핵심 위치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 과정에 대한 불안 요소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실질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를 통과하고 있는 송유관, 그 중동 지역에서의 30%가 넘는 어떤 송유관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어떤 그 유통 경로에 있어서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때문에 원유 생산량 자체는 미미하지만 실질적인 국제적인 어떤 그 원유 관련된 매매자들, 매매 집단자들은 상당 부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가의 전망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문제는 과연 이라크의 이집트에 대한 그 전국 불안 상황, 이 부분이 단기화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장기화로 조금은 더 진행될 것이냐라는 에 따라서 이 상황이 크게 우리 시장의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유와 석유화학주의 호재가 될 것입니다. 이 호재, 일단은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장기화 된다면 정유업종 그리고 화학업종에도 호재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특히나 지금 현재 주요국 정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유동성 확대 정책 이후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어떤 큰 우려감을 줄 수 있다는 것. 물가 바스켓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결국 원유 가격이 되겠죠. 이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만에 하나 장기화가 된다면 전반적인 수요의 둔화, 아울러서 물가의 상승,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의 불안 상황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정유와 화학주의 절대 호재는 아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만에 하나 시나리오가 전개됐을 때 장기화로 바뀌어 간다면, 점차 진행이 돼 간다면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경제 정책, 시각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요구가 됩니다. 상황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셰일가스 등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관심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 것이고요. 두 번째, 경제 정책 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주요국 정책, 미국, 일본, 유럽 모두 다 지금 리플레이션 정책을 꾸준히 올 초,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리플레이션 정책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유동성을 먼저 확장을 시킨 후 인플레가 나타나기 이전에 반발 앞서서 경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매우 조심스러운 튜닝이 필요한 그런 경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만에 하나 유가의 불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주요국 정부가 잡지 못하게 된다면 리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이 부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요. 지금 이제 그 장기화가 된다, 단기화가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 물가 압력을 고려했을 때 물가 압력에 대한 불안을 고려했을 때 소비 변화에 더욱더 주목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드려봅니다. 오늘요 하반기 특집 시간 계속 이어갑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 방어주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듯 싶습니다. 경기 방어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과연 하반기에 경기 방어주가 유력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가 유력할지 이 부분 놓고서 김영렬 팀장과 함께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